네, 이번 한 주 동안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가장 주목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하고 있는 종목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드디어 발표가 됐죠. MR 헤드셋 애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넥스트 엔비디아로 기대를 하고 있는 브로드컴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비전 프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응이 좀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예, 뭐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실제 착용하신 분도 현지에서 착용하신 분도 일부 후기에 올리시기도 해서 좀 온도 차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원래부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가 나오든 간에 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5천만 원을 사실 분 계시면은 그 와우한 팩터 중심으로 얘기하실 것 같고요. 극단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내 주머니 사정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제 조금은 이제 아쉬운 점을 많이 소로하시는 분이 있고 중간 정도에서는 애플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긴 했다.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기술의 총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와우 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그 좀 엔트리 버전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맨 마지막으로 한국에 관련되는 주식이나 관련된 주식으로 보면은 실제 수혜받을 수 있는 주식이 한국에는 그다지 없거든요. 특히 요건만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일단 미적지근했다는 거는 주가 반응이 당일 직후에 한 2, 3일 전 조금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서 발표되기 직전 주가로 회복은 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은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주가적으로는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사용해 보면 알겠다는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한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역시 이제 판매되는 수량이라든지 이럴 거에서는 좀 애매하게 반응될 수 있다는 걸 보고요. 저는 피해적으로 본다면 이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발표됐는데 3,500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폴더블 폰이 가장 비싼 폰이 이제 한 1,000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노트북이 한 1,000불 되고 우리 그 약간의 중고가 TV, 우리 그 영화 같은 것도 집에서 볼 수 있겠거든. 좀 중고가 TV가 1,500불 이상 되면은 그 합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합한 가치를 준다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 내후년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것을 갖춰놓고 자기만의 공간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그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후기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이썸님 채널도 좀 보고 뭐 이렇게 많이 좀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확실히 좀 궁금하긴 한데 500만 원 이건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가 반응이 조금 아쉬웠던 게 미적지근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게 그래도 이름값을 좀 하고 좀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까요?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글쎄 사람마다 또 이것도 데피니션이 있는데 과거의 기술이라니까 새로운 신기술, 신제품이 세상의 지평을 넓힐 때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을 걸리는데 시간이 뭐 5년, 10년 걸리는 게 아니고 좀 단축해가지고 우리가 이른바 나가서 보니까 신기술이 잘 확산됐네라고 얘기할 때 확산의 법칙이라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확산의 법칙? 아니면 기술의 확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디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퓨전은 그 어떤 그 열광하는 어떤 아주 이노베이터들만의 세상이 아니고 그걸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가격이라도 그 사실 분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한테는 이게 한참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으신 분도 계셔서 요즘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어떠한 가격을 파는 게 있는데 그 어떠한 가격에도 사겠다는 분들의 그 기술 기술의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네 가지 중인데요. 네 가지 중에서 와우 팩터입니다. 와우 팩터. 와우만 있으면 된다. 신기한 거. 그렇죠. 그리고 쌈박하고 내가 어떤 가격을 뭐 12개월 할부로 혹은 24개월 할부로 사겠다. 이런 층한테는 100% 이것만 중요해요. 그게 와우 팩터죠. 그렇구나. 기술의 확산의 초입과 그다음에 중간을 드라이브하는 건 여전히 와우 팩터가 100%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와우 팩터가 100이냐, 90이냐, 70이냐, 50이냐 아마 20은 아닐 겁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대중을 향해서 얼리 어답터를 뛰어넘으려면은 와우 팩터가 한 반 정도 차지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편리성.
편리하다는 건데 편리한 게 엄청 그전 버전보다 여기는 메타 버전이나 메타캐스트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게 또 중요하지만 예. 절대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게 참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서 되죠. 편리성이 와우 팩터 다음으로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나 네 번째 왔다 갔다 합니다만 과시성. 이게 처음에 제품이 나오면은 좀 비싸잖아요. 네네. PC도 그렇고 TV도 뭐 그렇고 모든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그 전부터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싼 걸 하려면은 누구한테 과시하는 것이 비싼 거를 이제 정당화하는 요인이 돼요. 자기 만족을 떠나서. 뭐 명품 좀 이런 거. 그렇죠. 예. 명품 5천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근데 예. 명품을 집에다 갖고만 쓰면 그 명품 값을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들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 모빌리티가 될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에어팟건 뭐 아이패드건 아이패드건 와치건 간에 처음에 가격이 비싸서 낮았지만 결국 확산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내려가지만은 중요한 것 또한은 다른 사람한테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TV라든지 세탁기, 냉장고가 어떤 기술의 확산에서의 명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집안에 처박혔기 때문에 과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과연 그래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것이 나만의 성능과 또는 나만의 자신감과 만족감을 넘어서는 대중으로 가려면은 과시성이 필요한데 그건 뭐죠? 안경을 벗거나 예. 안경이 아주 쌈박하게 가벼워서 예. 배터리 구애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확산성이고 과시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우하고 한 50%, 그다음에 어떤 그 얼리 어답터한테 그게 80%가 되겠습니다만은 점점 갈수록 편리한 거에서 불편한 게 많이 줄고 과시성이 붙게 되면은 예. 그 맨 마지막 거는 조금 시간이 기다려도 따라오게 돼 있죠. 가격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에요. 가격은 이제 예전에 50년, 60년 전에 뭐 PC가 나올 때 200만 원, 300만 원 할 때도 쓰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쓰죠. 근데 그때는 우리 인컴이 작을 때잖아요. 그러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컴이 늘었으니까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은 지금은 50년, 30년보다는 기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 군데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범용으로 팔려면 500만 원까지는 안 팔리고요. 5% 10% 넘어가 안 팔리기 때문에 300만 원대 이하는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비전 프로가 와우 했죠? 예, 와우하고 거기 대충 동의하실 것 같아요. 편리성에서는 안경이나 이런 거 악의가 잠깐 있죠. 조금 아쉽죠. 아쉽죠? 예. 모빌리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안경 그것도 있고. 뭐 2시간밖에 못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이거는 비전 프로죠. 처음부터 비전 프로로 했잖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니라. 버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약간 테스팅 성격도 있고 디벨로퍼 컨퍼런스 보여준 거기 때문에 비전 프로 다음 프로를 떼든 비전 엔트를 떼든 이것이 내년 상반기 나오냐 내후년까지 기다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기능이 빠지든지 그럴 수 아니면 뭔가 있죠. 좀 예. 코스트가 내려가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대중적 가격이 오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와우 50% 편리 과실성 대중적 가격의 종합이 어떻게 될 거냐는 사람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모아져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TV, 휴대폰, 노트북이잖아요. 예. 이 시장을 합한 거니까 그 시장을 갉아먹는 것이냐 약간 갉아먹으면서도 하이엔드 고가에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걸 창출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 바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하이엔드 TV 그러니까 집에서 프로젝션 TV 영화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앵커님처럼 이제 혼자이신 분의 집에서 그렇죠? 가족 3명이 같이 쉐어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500만 원이 좀 내려가면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켓이 얼마냐 본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있죠. 전 세계 그 시장의 TV가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이엔드라 해서 1,500불, 2,000불 되는 시장이 대충 한 2, 3천만 대 정도로 2천만 대 정도 추산돼요. 네네. 그건 중국이 아니고 한국의 업체죠. 이 2천만 대의 일부분은 바로 타겟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천만 대가 1,500불, 2,000불인데 그 중에서 한 30%, 20% 하기는 한 400만 대 정도를 타겟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400만 대 정도가 팔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궁극적으로. 근데 400만 대가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인지 어느 특정 시점에 분기점에서 올라가는 건데 400만 대 곱하기 3,500불 하면 한 125억 불 되거든요. 얘네 매출에. 애플의 매출이 한 4천억 불 정도 돼요. 4천억 불 되니까 한 120억 불은 3%죠. 그러니까 3% 효과는 언제든지 나타났습니다. 근데 4,500만 대가 아니고 3천만 대, 4천만 대 되려면은 개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기에는 아까 그런 요소들이 뒷받침이 되면은 가격이든 아니면 필수 달라지면은 아까 아주 하이엔드 말고 새로운 마켓을 창출할 수 있죠.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TV를 약간 하이엔드를 하고 PC나 이런 걸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300~400만 개가 아니고 1000만 대 단위로 되면 달라지는 건데 그렇겠죠. 지금 아직 메타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VR, AR 기기 시장 자체가 몇 천만 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상품되는 거기 때문에 400만 대, 4천만 대, 4천만 대라면 개념적으로 봤을 땐 주가는 한 20% 오르는 거고 그게 안 가고 몇백만 대나 지금 초기에 이니셜 릴리스하는 내년 목표가 뭐 30만 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일 수 있는 거죠. 아하. 이 가격에. 주가가 안 움직인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넘버를 갖고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이 감정적인 반응만 하니까 누구는 뭐 5천만 대 바로 팔릴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마켓이 될 수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폄하하는 게 아니고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확장한 거는 새로운 거고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를 5천 개의 특허를 해서 5년간 준비했다는 거에 긍정적이지만 주가적인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면은 조수침다만 한 500만 대 판매되는 한 4~5% 이내가 맞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이폰 말고 다른 것도 아이폰도 많은데 주가가 그쵸. 빠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실질적인 수혜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딱 생각했던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보는 걸 좋아해서 이제 TV도 웬만하면 큰 거 사려고 하는데 이게 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쓰고 있으면 공간적인 한계가 사라지는 거니까 TV나 스포츠 중계를 정말 크게 볼 수 있어서 이런 거 되게 나는 언젠가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또 1인 가구고 그거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영화라든지 아니면 극장 간다든지 스포츠 관련 직관 비슷한 거를 이걸로 얼마나 대체하면 그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4~500만 대 정도를 팔아준다면 지금 현재 한 3% 정도의 애플의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게 너무 비싼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굳이 집에서 필요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재 주가도 좀 주춤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 나오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애플 실리콘 그 칩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M2하고 R1인데요. M2는 노트북에 또 맥북에도 여기도 사용되는 거예요. M2는 M1보다 버전업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뭐 30% 성능 하는데 중요한 건 M2를 뭐 맥북이건 여기 비전 프로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맥북 비교할 때 인텔 CPU를 사용한 맥북보다도 3배, 7배, 5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텔 거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안 쓰는 것이 소비자한테 좋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일날 인텔 주가가 4%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복구를 했었어요. 인텔한테는 경계심을 준 거고 그리고 우리 애플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빅텍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자체 칩을 개발하라는 그 욕구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시스템 IC 칩에서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칩들이 내부적인 M2건 R1이고 이런 칩들이 개발이 잘 되면은 TSMC한테 좋아요. 그렇군요. 생산을 맡길 때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첫 번째 TSMC가 수요 넘버원이고 이게 수요가 너무 잘 팔리면 그때가 삼성이 좀 수요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R1 칩은 없던 게 들어갔거든요. 우리 그 아이 트래킹 한다는 거. 눈 깜빡이는 것보다 8~8배나 빨리 센싱을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칩이 필요한데 그런 칩을 개발했다고 하셔도 인텔의 기술력은 다시 한번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센싱 관련되는 칩은 다른 군데에서도 개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센싱 관련되는 칩이나 모듈이나 이런 쪽에 관련되는 주식들은 언제든지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국내에서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라인업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은 좀 부진했던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디서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 M2건 R1이건 이건 누구죠? 인텔이 자체라고. 이거 만드는 케이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업체, 우리가 모르는 업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죠? 카메라 많이 쓰였죠. 카메라 12개 쓰였잖아요. 카메라 모듈.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럼 관계 없어요. 한국 없어요. 소니가 합니다. 소니 죄송합니다. 카메라 모듈은 코웰 중국 업체인가요? 중국 업체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기 LG 이노텍이 하는 건 3D TOF라는 센싱 모듈을 하긴 해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센싱 모듈보다는 카메라 모듈이 더 중요하거든요. 카메라 모듈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OLED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OLED가 아니고 OLED 온 실리콘이라고 올레도스라는 그걸 사용했는데 그거는 소니가 해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안 한다고. 국내 업체들이 많이 좀 포함이 안 됐네요.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버전에서 확장됐을 때는 뭔가 세컨 밴드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버전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이고요. 이건 하드웨어적인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 그 3D 그 저기 플랫폼 게임 소프트웨어는 그 이 업체 있는 데 까먹었는데 미국에 그 업체가 당일날 유니티 예. 17% 오르고 빠져봤자 3%밖에 안 빠졌잖아요. 거기 마켓이 60%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 강조되는 건 이런 공간 컴퓨팅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기술이 되면은 다른 업체도 그렇게 확장될 것이고 예. 한국에 그런 비슷한 기술이 소구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미리 많이 좀 오른 면이 있는 맞아요. 거죠. 그런 측면도 그리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게 뭐 30만 대가 아니고 예. 판매가 잘 될 때 보면은 당연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언론 주식들이 어제 그저께 좀 많이 조정 생각보다는 받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전 프로만 놓고 따졌을 때 아주 애매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군요. 이게 만약에 좀 더 대중화가 되고 다른 버전이 나왔을 때 국내 업체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그때 가서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내년 초 정도에 네. 다시 한번 어텐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브로드컴까지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넥스트 엔비디아라고 또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AI 비중이 작았어요. 브로드컴은 통신용 그렇죠. 칩 예. 같은 거는 설계 전문 회사거든요. 네네. 약간은 퀄콤이나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다르죠. 근데 브로드컴이 있었는데 단기 실적이 항상 우려되고 뭐 AI는 아니냐 했는데 AI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이 향후 1, 2년 내로 20% 그러니까 한 자릿수였는데 20% 이상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도 AI 한다. 예. 이게 어텐션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뭐 현실 세계관 우리 MR이건 뭐 이런 거 할 때도 통신용 칩에 대한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터페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5G보다는 6G로 가고 모든 거에 핵심이 통신용 칩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올해는 한 20%, 내년에 25%네. 매출의 25%면 보세요. AI 관련된 주식이 얼마나 오를 때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될 때도 주가가 오르는데 그렇죠. 여기는 통신 자체 실적이 단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거를 많이 하는 흐름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벌어졌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휴대폰 여기 반도체 솔루션 사업부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 계절적을 지나면 아마 2, 4분기가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제대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I 관련주가 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을 지금부터 좀 가져가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속도 이슈인데 이게 이제 브로드컴이 올해 주가가 좀 억눌렸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애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네요. 근데 또. 애플의 5G 제품은 애플이 브로드컴과 계속 쓰기로 했고 예. 구글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 크진 않지만 구글도 이젠 CPU, GPU 할 때 얘네는 TPU라 하는데 예. 텐션 프로세스 있는데 이것도 계속 협업하고 있어서 느리지만 점점 AI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아마 명약 관화할 것 같아서 실적이 아주 그레이트하지 않을 때 지나친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주목한다면 오버슈팅하지 않은 주식으로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명약 관화, AI 반도체 쪽에서 AI 칩으로서 또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정말 넥스트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장렬 본부장님과 오늘 얘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